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3주차 고금리 실용 강의 녹화 시작해 볼게요. 밖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또 재유행하고 있죠. 확산세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방금 일요일날 5시 반 뉴스로 사회적 거리 단계도 2단계로 이제 격상이 됐어요. 다행히 저희 과목은 18명이라서 2단계로 격상이 된다 하더라도 기말 대면 시험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좀 더 심해져서 이제 3단계가 되면은 시험이 이제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아마 비대면으로 시험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자, 시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은 시험은 12월 14일 월요일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혹시나 다른 과목 시험과 시간이 겹치게 돼서 시험을 못 볼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요. 이 강의 영상을 보는 즉시 저한테 이메일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13주차 첫 번째 영상에는 제가 지난주에 끝내지 못한 선별에 관한 내용, 그거 한번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섹션 12.3이요. 자, 12.3에서 이제 바이어의 그 파라미터를 세라가 이제 업줄브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셀러가 할 수 있는 전략을 가격 전략을 이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처음에 리니어 프라이싱, 그 다음에 TPT요. 근데 리니어 프라이싱이나 TPT나 이제 우리가 first best랑 비교해 봤을 때 셀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검정색 라인이 나타내고 있는 게 베타에 따라서 베타는 이제 바이어가 하이 타입일 확률이었는데요. 이 베타에 따라서 이제 셀러의 프로핏이 이렇게 증가하죠. 근데 이 증가하는 속도나 그 프로핏의 양이 정보가 불완전할 때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크죠. 자, 그래서 TPT를 사용했을 때는 이 파란색 이 프로핏 펑션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프라이싱을 사용할 때 profit function의 그래프는 자, 이 분홍색 라인을 따라가게 돼요. 자, 그래서 검정색 라인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자, 그게 이제 바로 셀러가 매뉴얼 컨트롤을 작성한 다음에 이제 바이어한테 스스로 하나 선택하게끔 만들어 버리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거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second best라고 불렀죠. 이걸 우리가 왜 second best라고 부르는지 이제 좀 있으면 이유가 드러나는데요. 자, 어쨌든 리니어 프라이싱이나 TPT나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리니어 프라이싱은 계약에 숫자 딱 하나만 써져 있는 거죠. 유닛당 얼마에 팔겠다는 거예요. 그 숫자 하나만 써져 있는 반면에 TPT 같은 경우는 숫자가 두 개 써져 있는 거죠. 일단 선수금 얼마를 내면은 그럼 유닛당 얼마에 팔도록 하겠다는 그 계약이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계약을 컴플리케이트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럼 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셀러가요. 자, 그래서 세컨 베스트라는 거는 두 가지 계약을 제시하는데요. 이 두 가지 계약을 통해서 선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이 타입은 첫 번째 계약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로우 타입은 두 번째 계약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하이 타입과 로우 타입이 서로 다른 계약을 선택하는 그런 선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그 조건을 우리가 유인양립 조건, 영어로는 incentive compatibility, 자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incentive compatibility의 두 가지 성질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하나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바이어는 계약을 거절할 그런 outside 옵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outside 옵션에서 나오는 그 payoff, 즉 reservation payoff보다 더 높은 payoff를 적어도 안겨줘야 돼요. 그래서 하이 타입 같은 경우 QHTH, 자, 이 계약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계약을 선택함으로써 얻는 페이오프가 아웃사이드 옵션보다 더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우 타입도 마찬가지요. 자신의 계약 QLTL을 선택함으로써 얻는 페이오프가 아웃사이드 옵션보다 더 높은 페이오프를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개인 합리성 조건이요. 자, 그래서 optimal screening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의해서 이제 characterize 되는데요.
자, 그래서 하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조건, 개인 합리성 조건과 유인량 조건 두 가지요. 근데 하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개인 합리성 조건이 필요가 없고요. 대신에 유인 양립 조건은 이제 등식으로 만족한다는 거. 그 다음에 로우 타입 같은 경우 역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개인 합리성 조건이 이제 등식으로 성립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조건, 요거는 이제 하나 남겨둔 채로. 그래서 요 제약 조건 하나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셀러의 기대 수익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그런 optimal screening procedure는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즉 컨트랙을 어떻게 디자인해야지 두 타입을 갈라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셀러의 기대 수익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요. 자, 여기에 관해서 이제 저번 시간까지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binding constraint를 갖고서 이제 우리가 transfer rule을, 그러니까 low 타입으로부터 받는 monetary transfer, 그리고 하이 타입으로부터 받는 monetary transfer, 이 두 가지를 Q에 관한 펑션으로 이렇게 일단 묘사해 준 다음에 그거를 기대 수익 함수에다가 이제 대입한 거죠. 자, 그래서 th 대신에 Q에 관한 펑션, 그 다음에 TL의 대신에 또 역시 Q에 관한 펑션으로요. 자, 각각을 대입하고 나서 정리해 주면은, 자, 이렇게 하이 타입과 거래를 했을 때 발생되는 게인이요. 거기에다가 더하기 로우 타입과 거래를 했을 때 발생되는 게인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하이 타입한테 양보해야 되는 인포메이션 렌트를 차감해 준 게 정보가 불완전할 때 셀러의 expected profit이 돼요. 자, 그래서 first best라는 차이점도 지난 Q&A 시간에 얘기를 했죠. 제일 마지막 이 term이 이제 유일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irst best는 각각의 거래로부터 나오는 surplus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왜냐면은 각각의 타입한테 렌트를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second best에서는 하이 타입이요. 그런 information advantage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low 타입은 그런 advantage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하이 타입한테는 어느 정도 렌트를 이제 양보해야 된다는 사실이요.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셀러의 expected profit의 제일 마지막 term이 나타내는 그런 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요거를 이제 극대화시키는지, 셀러의 expected profit을 극대화시키는 Q에 관한 이 두 가지 이제 변수만 찾으면 되는 거죠. 즉 하이 타입한테는 얼만큼 팔아야 되고 로우 타입한테는 얼만큼 팔아야 되는지요. 우리가 이미 각각의 트랜스퍼 룰은 TL이나 TH 같은 경우요. 트랜스퍼 룰은 이미 벌써 우리가 Q에 관해서 캐릭터라이즈를 해놨어요. 그 말은 Q가 뭔지만 알게 되면 이제 트랜스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남아있는 constraint, low 타입을 위한 incentive compatibility condition. 자, 요거 하나 갖고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지난주 영상과 그 다음에 Q&A 시간에 디스커스 했던 거를 종합한다는 차원에서요. 일단, 요 example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자, 요 example은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해왔던 거랑 같은 example이에요. 자, 그래서 low 타입의 그 demand function에 들어가는 parameter, theta는 4로 주어져 있고요. high 타입은 8이요. 그 다음에 unit cost는 셀러가 물건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unit cost는 2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의 valuation 나타내는 v of q, 이 함수는 q의 제곱근으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정보가 불완전할 때, 자, second best contract 또는 optimal menu of contract.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 컨트랙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바이어가 딱 한 명 나타났을 경우에요. 자, 과연 선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셀러의 기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Q랑 T를 정해줘야 되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노트를 핀 다음에 일단 셀러의 expected profit을 먼저 적어줄 수가 있죠. 자, 셀러의 기대 수익은요.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써줄 수 있는데요. 일단 하이 타입일 확률 베타에다가요. 자, TH에다가 자, C는 이제 2로 주어져 있죠. 유닛 코스트 C는 2로 주어져 있으니까 2를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로우 타입의 확률 1 베타에다가요. 그 다음에 로우 타입으로부터 받는 돈, 그 다음에 로우 타입을 위해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cost. 자, 요걸 빼주면 돼요. 그 다음에 네 가지 제약 조건이 있죠. 자, 첫 번째 제약 조건, 하이 타입을 위한 개인 합리성 조건이요. 자, 그래서 하이 타입의 그 utility function은 8 곱하기 QH의 제곱근이죠. 그 다음에 TH를 빼주고 남은 거, 자, 이게 0보다 커야 되고요. 자, 이게 IR, H 컨디션이죠. 그 다음에 로우 타입을 위한 개인 합리성 조건이요. 로우 타입이 자신의 계약 QL, TL을 선택했을 때 얻는 페이오프는 자,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요 식이 되죠. 요 페이오프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 그 다음에 ICH 컨디션이 있죠. 하이 타입이 QH, TH를 선택했을 때 QL, TL을 선택했을 때보다 자, QH, TH를 선택했을 때 더 좋아야 돼요. 더 많은 페이오프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신의 계약 QH, TH를 선택하겠죠. 그 다음에 로우 타입이 QL, TL을 선택했을 때 역시 더 좋아야 돼요. QH, TH를 선택할 때보다요. 그래서 ICL 제약 조건이요. 자, 이 중에 우리가 요 조건과 그 다음에 요 조건이 바인딩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필요 없다는 거 역시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으로부터 두 번째 조건을 등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자, 요거를 TL에 관해서 풀어주면은 4 곱하기 QL의 제곱근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약 조건 역시 등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자, 요걸 TH에 관해서 풀어주면은 자, TH를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거를 전부 다 자, 우변에 있는 이 두 가지 term을 좌변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8 square root of QL 그 다음에 플러스 TL이요. 근데 우리가 TL은 자, 4 곱하기 QL의 제곱근인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걸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대입해 주면요. 대입해 주면은 우리가 이제 8 QH의 제곱근 마이너스 4 곱하기 QL의 제곱근 자,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각각의 이제 트랜스퍼 있죠. 하이 타입으로부터 받는 돈이요. 그 다음에 로우 타입으로부터 받는 돈. 이 두 가지를 각각 Q에 관해서 묘사를 해줬으니까 이거를 여기 있는 TL과 여기 있는 TH에 관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써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profit 파이는요. 기대 수익 파이는 다시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은 베타에다가 자, TH 대신에 자, 일단 QH에 관한 것만 먼저 써줄게요. 왜냐면은 그때 얘기한 것처럼 information rent를 서로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TL은 4, QL의 제곱근 이렇게 써준 다음에 아까 빼먹은 요 term 있죠. information rent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term은 하이 타입이 QH만큼의 물건을 샀을 때 얻는 utility예요. 그렇죠. 근데 이 utility를 전부 다 셀러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격을 할인해 준다고 했죠. 우리 그때 Q&A 시간에요.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여기다 4 곱하기 QL의 제곱근이 하이 타입한테 양보해야 되는 인포메이션 렌트가 돼요. 자, 여기서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베타를 곱해주고 그래서 밖에 나오는 term은 이제 자, 이거는 빨간색으로 쓰면요. 마이너스 4 베타 square root of QL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셀러 입장에서 하이 타입한테 양보해야 되면요. 기대 정보 비용이죠. 자, expected information rent given up to the high 타입이요. 하이 타입한테 양보해야 되는 기대 정보 비용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단
자, 그러면 일단 이거를 극대화시키는, 기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QH랑 QL을 찾아야죠. 자, 그래서 파이를 QH에 관해서 먼저 미분해줘요. 그러면은 QH는 지금 여기에만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베타를 우리가 무시하고, 자, 요 가로 안에 있는 퀀티티만 우리가 극대화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거를 QH에 관해서 미분해주면은 4 나누기 square root of QH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요거 0과 같다고 만들어준 다음에 QH에 관해서 풀어주면은 QH가 4라는 거 이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를 극대화시켜주는 QL을 찾기 위해서 QL에 관해서 미분을 해주면요. 자, 그러면은 QL은 지금 여기 안에 있고요. 거기다 1-베타 곱해줘야죠. 그 다음에 여기 밖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베타를 생략해 줄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요. 자, 그래서 이거를 찾아주면, 미분한 걸 찾아주면은 1-베타에다가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있는 거 이제 QL에 관해서 미분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 비용을 QL에 관해서 미분해 줘야죠. 그래서 2베타 square root of QL이 되죠. 자, 이거 역시 0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QL에 관해서 풀어줘야죠. 자, 이걸 어떻게 QL에 관해서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냐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일단 저는 2로 먼저 나눠줄게요. 2를 다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1-베타를 여기다 이제 이렇게 디스트리뷰트 해주면은요. 자, 그러면은 1-베타 나누기 square root of QL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베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square root of QL이죠. 그래서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랑 묶을 수 있죠. 왜냐면은 분모가 같기 때문에요. 그럼 1-2베타 나누기 square root of QL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1-베타 요거를 이제 우변으로 옮겨주면요. 그리고 square root of QL과 1-베타 자리를 바꿔주면요.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은 자, QL 스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이 지금 QL을 찾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square root of QL까지 찾았죠. 여기까지 찾았죠. 근데 square root of QL은 항상 양수여야 돼요. 제곱근 함수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없죠. 제곱근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QL은 이제 0보다 큰 숫자거든요. 이건 항상 0보다 큰 1사분면에 위치하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갖기 때문에 어떤 함수의 어떤 숫자의 제곱근은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그런데요, 좌변을 살펴보면은 아래 분모는 1-베타, 이건 항상 양수예요. 왜냐, 베타는 하이 타입일 확률이니까요. 0과 1 사이의 숫자죠. 그러니까 1-베타는 항상 양수예요. 그에 비해 분자 1-2베타는요. 이거는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1-2베타가 항상 음수면은요. 1-2베타가 음수면은 즉 베타가 2분의 1보다 클 경우에는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자, 여기가 음수가 되죠. 그 말은 바로 그 전 단계로 보면은요. 전 단계에서 우변은 1-베타는 양수요. 그 다음에 좌변은 분모가 양수, 그 다음에 분자는 음수. 그러니까 등식이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항상 오른쪽이 더 크게 되죠. 그쵸?
그리고 그 말은 결국 그 전 단계로 가면은요. 이게 지금 미분한 값이 항상 0보다 작다는 의미가 돼요. 0보다 작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죠? 미분을 했더니 기대 수익을 우리가 QL에 관해서 미분했더니 항상 0보다 작아요. QL이 뭐든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로우 타입한테 물건을 파는 순간 기대 수익이 떨어진다는 거죠. 미분한 거에 대한 사인은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거에 대한 사인은 우리가 그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지표죠. 근데 QL로 미분했더니 항상 0보다 작다. 이 말은 QL한테 로우 타입한테 물건을 파는 순간 그 기대 수익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 그 옵티멀 QL은요. 기대 수익을 가장 극대화시켜주는 QL은 제로가 되는 거죠. 물건을 파는 순간 기대 수익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예 물건을 팔지 않는 게 더 좋아요. 자, 여기에 대한 인투이션이 있는데요. 자, 인투이션은 조금만 이따 알아보고요. 일단 베타가 2분의 1보다 클 경우에는 QL 스타는 이와 같은 이유로 제로가 되고요. 베타가 2분의 1보다 작을 경우에만 1-2 베타가 이제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그 전 단계로 돌아와서 지금 좌변도 양수가 될 수 있고요. 좌변도 양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변도 이제 양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서로 간에 맞춰주는, 정확하게 밸런스 오프 해주는 QL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 QL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식이죠. 자, 그래서 QL 스타는 이럴 경우에는 자, 1-2 베타 divided by 1 베타 이거에다가 이제 스퀘어드 취해준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베타가 2분의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로우 타입한테는 얼만큼 물건을 파는지가 이제 서로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하이 타입은 전혀 상관없죠. 항상 4개만큼 기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4개만큼 물건을 파는 게 가장 옵티멀 하고요. 자, 이제 Q가 주어졌으니까 그럼 이제 T를 구할 차례죠. 자, 그러면 일단 TL부터요. 로우 타입한테는 최대 얼마 받아내야 되냐면은 로우 타입은 아까 전에 4 곱하기 스퀘어 루트 오브 QL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QL을 구했죠. 근데 QL이 베타가 2분의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2분의 1보다 크다? 그러면 로우 타입과 거래를 하지 않아요. 물건을 팔지 않죠. 그러니까 QL 스타가 제로가 되니까 받는 돈도 제로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베타가 2분의 1보다 작으면은 그러면은 물건을 팔기 시작하죠. 자, 요만큼 여기다 대입하면은 자, 이제 제곱이 없어지니까요. 제곱과 제곱근이 서로 cancelled off 되니까 자, 요만큼 이제 돈을 받아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 타입으로부터는 돈을 얼마 받아내야 되는지요? 하이 타입은 아까 전에 8 QH의 제곱근 여기다가 정보 비용 QL의 제곱근을 이제 빼준 거거든요. 공간이 조금 부족한데 자, 베타가 2분의 1보다 크면은요. 자, 아까 이 표현 우리가 저 위에서 여기서 찾은 거죠. 자, 여기서 각각 이제 QH랑 QL 대입해 주면은 QH는 4고요. 베타가 2분의 1보다 크면은 QL은 제로니까 그러면은 저 왼쪽에 있는 quantity가 16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2분의 1보다 작다. 그러면은 16에다가 요만큼 빼준 거야. 요만큼 빼준 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quantity는 얼마인지 찾았고요. 여기 4. 그 다음에 QL은 여기요. 그 다음에 transfer도 역시 찾아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주면은요. 이걸 정리해주면은 optimal menu of contract은 로우 타입한테 얼마, 몇 개의 물건을 얼마의 가격에 팔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하이 타입한테 얼마, 몇 개의 물건을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자, 요걸 이제 묘사해 줘야 되는데, 베타가 2분의 1보다 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로우 타입한테는 거래를 안 하죠. 오로지 하이 타입하고만 거래를 하는데요. 하이 타입한테 4개를 팔고 16 전부 다 받아내요. 그 다음에 베타가 2분의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제 로우 타입과 거래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4 곱하기 3죠. 아까 얼마였지? 아까 QL 여기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1 minus 2 beta divided by 1 minus beta squared. 그 다음에 transfer는 4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QL과 TL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이 타입으로부터는 4개의 물건 팔고 받는 돈은 16에다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떤 걸 체크해 줘야 되냐면은 우리가 한 가지 무시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자 ICL constraint죠. 이 constraint를 우리가 무시하고 나서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라그란지안 하나 붙여준 다음에 람다 같은 거 하나 붙여준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라그란지 메서드로 이제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요 라그란지안 멀티플라이어를 우리가 선택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보다는 일단 이거를 무시하고 이 조건을 무시한 다음에 문제를 먼저 풀어줘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요 마지막 제약 조건이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체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간단하거든요. 여기다가 람다를 붙여줘서 이걸 그 제약 조건의 라그란지안으로 문제를 풀어주면은 문제가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일반적으로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이 부등식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그걸 체크해주면은 지금 베타가 2분의 1보다 클 경우에는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 0이 되죠. 로우 타입과 거래 안 하니까요.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은 4 곱하기 2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TH니까요. 16에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주면은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4인데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 가로 안에 있는 이 quantity는 그러니까 1-2 베타 그 다음에 나누기 1 베타는 분자가 분모보다 확실히 작죠. 왜냐면 분자에다가는 추가적으로 분모에다가 베타를 하나 더 빼준 거거든요. 그 말은 이 안에 있는 quantity는 1보다 작은 숫자예요. 그래서 1보다 작은 숫자에다가 4를 곱해줘도 마이너스 8을 이길 수가 없죠. 그 말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게 0보다 작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만족하죠. 좌변이 0이 더 큰 거죠. 우변은 이제 음수인 게 우리가 이제 알게 됐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약간 좀 어지럽지만요. 마지막으로 베타가 2분의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요 부등식이 만족하는지 마지막으로 체크해 주면요. 자, 4에다가 자, 좌변을 이제 이 QL과 TL을 집어넣어 주면은 좌변이 0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로우 타입한테는 어떠한 렌트를 남기지가 않거든요.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요. 근데 이제 우변을 정리해 주면은 여기다가 16 자, 여기다가 4 곱하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죄송해요. 이게 지금 제가 실수를 하나 했네요. 자, 베타가 2분의 1보다 작을 경우에 우변이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만약에 2분의 1보다 클 경우에는 하이 타입으로부터 받는 돈이 그냥 16이죠. 그래서 이게 다 지워지죠. 자, 그래서 자, 아까 전에 돌아가면은요.
그래서 우변은 마이너스 8이 되니까 만족하고요. 부등식 만족하고요. 베타가 2분의 1보다 작을 경우에도 역시 아까 전에 같은 이유로요. 같은 이유로 왼쪽이 더 크게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제약 조건 만족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구한 게 Optimal Screening Procedure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줘야지 이제 문제가 이제 완벽해진 거죠. 우리가 완벽하게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그 기대 수익을 이제 집어넣어 주면은요. 기대 수익을 구해 주면은 우리가 구한 거 전부 다 여기다가 이제 대입한 거죠. TH 이거 대입해 주고 QH 대입해 주고 TL, QL 대입해 주면은 그러면 아까 전과 똑같이 베타가 2분의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기대 수익이 바뀌게 되는데요. 2분의 1보다 클 경우에는 하이 타입으로부터만 이제 거래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8베타 간단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베타가 2분의 1보다 작을 경우에는 하이 타입, 로우 타입 둘 다 거래하는데요. 그때 얻는 기대 수익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정리해 주면은요. 자, 여기 지금 정확하게 2분의 1에서 베타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두 타입 전부 다 거래하고요. 그래서 아까 봤던 첫 번째 식이 나오는 거고요. 자, 베타가 증가할수록 기대 수익은 천천히 증가하죠. 근데 0.5보다 크다. 그럴 경우에는 로우 타입과 거래를 하지 않고 오로지 하이 타입만 거래함으로써 얻는 기대 수익은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first best랑 비교했을 때 갭이 이제 한 이 정도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second best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영상에는 우리가 지금 방금 했던 거 이걸 좀 더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이제 일반화시켜서 과연 Optimal Screening Procedure가 갖고 있는 성질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